BTN 붓다회와 불국토상조 회원, 무상사 신도들이 동국대 의료원에서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액이 15% 할인되고 종합건강검진은 20% 감면됩니다. 성보를 불법으로 은닉한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몰수한 문화재 지킴이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삶을 등진 서울의료원 고 서지훈 간호사 유가족들이 조계종을 예방했습니다. 아픔을 어루만지고 산재 인정까지 이끌어낸 사회노동위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각종 통미원장 도진정사가 한국불교 양대 밀교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을 방문했습니다.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총지종과 종단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8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비행을 실천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가 3년째 자비의 겨울 점퍼를 나눴습니다. 민희령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도 점퍼를 보시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사찰 음식이 온라인으로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정관스님 사찰 음식 강의를 통해 한국불교 정신과 음식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 붓다회와 불국토상조 회원, 무상사 신도들이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의 15% 할인되고 종합건강검진은 20% 감면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TN 불교TV 방송 포교를 후원하는 불자들에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BTN 붓다회와 불국토상조 회원, 무상사 신도 등 12만여 명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가입하는 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을 15% 할인받을 수 있고 종합건강검진은 20% 감면됩니다. BTN 불교TV와 동국대 의료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승가와 재가불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 홍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건강한 육체를 동국대 의료원에서 담당하신다면 저희 BTN에서는 건강한 정신, 따뜻한 마음을 담당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지키게 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근근히 힘들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우리 그 BTN하고 거기 이제 불자에 같이 이렇게 이런 업무 협약을 하게 돼서 정말 즐거운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가 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활발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 불교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은 물론 경주병원과 경주한의원, 분당 한방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N 앱을 통해 회원 인증을 받거나 BTN 붓다회로 전화해 회원 문자를 전송받은 뒤 병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BTN 불교TV는 BTN 불교라디오 울림을 비롯한 BTN 네트워크 회원 90만 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주로 스님들하고 불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방송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리고 거기 우리 불교 BTN, 불교 텔레비전을 후원하는 붓다회 회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산병원을 찾아주신다 그러면 일산병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BTN 불교TV의 영상 포교와 동국대 의료원의 의료 포교가 만나 전법과 포교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사부대중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문화재를 불법으로 은닉한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고 6년에 걸친 노력 끝에 몰수 선고까지 받아낸 사람들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도난 성보 문화재 불법 취득과 유통 원천 차단 성과까지 이뤄낸 주인공들을 이은하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2016년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설 박물관장이 불법으로 은닉하고 있던 성보문화재를 환수한 문화재 지킴이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원행스님은 안상동 KT 법무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강상우, 이경환, 박병호 경찰관, 한상진 문화재청 사범단속 반장에게 표창패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자리에 이렇게 모시도록 힘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설 박물관장이 은닉하고 있다. 2016년 압수한 도남문화재 7건 15점은 2018년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몰수 선고가 난 데 이어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돼 환지 본처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동안은 이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도난 시점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회수를 못 했었습니다. 근데 14년도에 저희가 도난문화재 42점을 한 번에 회수했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한참 고민을 했고 또 판례들을 다 뒤지고 몇 개월에 거쳐서 새로운 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던 중 도난문화재 같은 경우 은닉죄라고 해가지고 시효가 지나더라도 계속범으로 해서 꼭 시효가 정지된다는 그런 판례를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이율의 첫 번째 사례라고 봅니다. 불법 취득이나 작물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로 죄를 묻기 어려웠던 전례와 달리 은닉죄에 초점을 맞춰 몰수라는 성과를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취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환수한 문화재를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불교 문화재를 선의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거래할 수 없는 판례를 만들어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절도범들은 처벌은 됐지만 그 성보들을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우리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재판 결과를 이끌어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설 박물관장의 경우 2014년 이미 압수해 환지 본처한 성보문화재에 대해 도난문화재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며 선의 취득을 내세워 재산권 소송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경찰과 협조해 도난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성보문화재 불법 취득과 거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등진 서울의료원 고 서지훈 간호사 유가족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산재 인정까지 이끌어낸 사회노동위원회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서지훈 간호사 어머니 최영자 씨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원행스님에게 큰 과일 바구니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즉 태우 문화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고 서지훈 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고 서지훈 간호사 사건의 진상규명 대책위 활동을 펼쳤고 100일 추모제 등을 올리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업무 과중을 아무리 토로해도 변하지 않았던 직장 문화를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과 의료원장 퇴진, 직장 내 업무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고 서지훈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병원 내 추모비 건립까지 확정하게 됐습니다. 진상조사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100일 추모제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산재까지 받을 수 있어서 스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원행 스님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유가족들에게 뒤늦게라도 이번 산재 인정이 조그만 위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제2, 제3의 헛된 죽음을 만들지 않는데 촉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로를 해드린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 서지훈 간호사 어머니 최영자 씨는 경영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말 근무가 당연하고 연장 근무가 허다했던 딸의 모습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겁니다. 또 태움 문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며 반인권적인 문화 근절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간호사들이 처우 개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지훈이 같은 아이들이 생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들한테 정말 너무 많은 노동력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요. 딸아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나온 태움. 이번 고 서지훈 간호사 산재 인정이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태워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매년 진행하던 대각회 연수를 코로나19 등으로 진행하지 못해 예산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보태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뜻을 함께해 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임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한국불교 양대 밀교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을 방문했습니다.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총지종과 종단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밀교 양대 종단의 수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어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집행부와 함께 총지종을 예방한 도진정사는 같은 밀교 종단이자 제가 종단으로 친숙함을 표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가운데마다 많이 다녀봤는데 총지사는 오늘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 그래도 뭐 출가 종단 이렇게 예방 찾아가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또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좀 비슷한 모습이어가지고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아무튼 뭐 진각종과 총종은 뭐 뿌리는 또 같은 뿌리니까 친밀감도 있고 또 뭐 참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하고 할 게 있으면 좀 해가지고.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도진정사의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집행부의 예방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진각종과의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양 종단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배워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진각종을 통해서 메워가면서 서로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다면 또 도와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발전돼 가는 그러한 종단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진각종과 총지종은 밀교의 맥을 잇는 종단이면서 근대 종단으로 창종의 배경에도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지종 종조인 원정 대성사는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 창종을 이끌었습니다. 진각종 3대 총인을 지낸 원정 대성사는 밀교 교상의 문제로 진각종과 결별해 1972년 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인선 정사의 안내로 총지사와 종조 원정 대성사 기념관을 둘러본 도진정사는 모범적인 제가 종단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진각종하고 총종이 또는 양대 종단으로서 좀 모범적인 어떤 그런 제가 불교 종단이기 때문에 같이 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50년 맞이에서도 아마 진각종에서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코로나19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교화 환경에 진각종과 총지종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28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자비행을 실천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가 3년째 자비의 겨울 점퍼를 나눴습니다. 민희령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도 점퍼를 보시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어제
줄을 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들고 있는 비닐봉투에 검은색 점퍼가 한 벌씩 담깁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 원경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28년째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원각사가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점퍼를 나눠주며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점퍼 나눔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한 민전 대법관은 점퍼 100벌을, 서울대학교 병원이 200벌을 지원해 총 300벌을 보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분들한테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나눠드린 패딩 점퍼를 입으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된 관계로 나눔 행사는 탑골공원에서 이뤄졌고 점퍼와 함께 주먹밥과 두유, 단무지가 제공됐습니다. 점퍼와 식사를 받은 어르신들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지요. 당연히 감사지요. 따뜻하게 잘 입겠습니다. 준비한 점퍼 300벌은 1시간도 되지 않아 모두 동이 났습니다. 원경 스님은 코로나19로 고비용 저효율의 대체식 제공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무료 급식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길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비록 차가운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가 다소나마 온기를 더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한 추위를 느끼는 겨울.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사찰 음식이 온라인으로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가 마련한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강인데요.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 시간 저녁 8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련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영국인들이 하나둘 접속합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각종 채소로 정성스레 요리를 만들고 카메라 앞에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랑스럽게 뽐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주간을 맞아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준비한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입니다. 정관 스님의 손길에 하얗던 연근은 간장과 조청을 만나 갈색으로 변하고 그 위에 견과류를 올려 식감을 한층 높입니다. 곱게 갈아낸 감자는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 수강생들의 입맛을 돋웁니다. 정관 스님을 따라 집안에서 각자 사찰 음식을 만들어 본 수강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새로운 식감과 맛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The apple pairs so well with the earthy, again, potato and the buckwheat. It's gorgeous. 정관 스님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강의에서 연근 견과류 조림과 감자전 등 비교적 간단한 사찰 음식 조리법을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요리를 마친 뒤 스님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며 사찰 음식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스님은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The buckwheat flour is really gray. So it's not the same color. My pancake, they're all more brown also. So just I want to know if in Korea the buckwheat flour is white. 그 감자 종류에 따라서 갈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사찰 음식에 담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관 스님은 불살생을 비롯한 5계를 설명하고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음에도 육식이 아닌 채식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육식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채식이 불교의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 채소는 생명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다만 종자 번식으로서 그 생명체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주간을 맞아 처음으로 선보인 온라인 사찰음식 해외 강의.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한국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포교 방편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농산물 등을 처음 심어 가꾼 곳을 시베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차의 시베지는 역사가 너무 오래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례군과 정토학회가 우리 차의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차 시베지가 화엄사 인근 구례 지역이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국내 권위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달 27일 구례 백두대간 생태학습장에 모였습니다. 한국정토학회가 지리산 구례의 차문화와 화엄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제24차 학술 세미나를 열고 구례 지역의 차 역사와 화엄사를 조명했습니다. 화엄사 구례를 중심으로 한 지산 일대에는 한국차의 대표적인 재배지이자 교류차의 고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차에 관련한 세미나나 연구나 발표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미비한 이유로 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이 덜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명성 있는 교수님과 연구원들을 모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게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차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신라 흥덕왕 3년 828년 당에 보낸 사신 대렴이 차의 종자를 갖고 돌아오자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공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동과 구례를 중심으로 지리산에 인접한 지자체들은 제각기 차 시베지를 주장하며 전통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차 시베지가 어딘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화엄사와 관련된, 특히 또 시베지와 관련된 문헌 사료가 조금 발굴된 다음에 시베지 지역이 화엄사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일 것인가 라고 하는 재론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 문헌집을 토대로 신라 왕족 출신 김지장 스님이 당시 일부 왕족과 스님들이 즐기던 신라차를 당에 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 구화산 관련 문헌인 구화십부와 구화산지에는 김지장이 신라차를 가져온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사기 최초 차나무 기록으로 명시된 828년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김지장을 통해서 신라차 문화를 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엄사 창건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흥미로운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화엄사 사적기에 나온 544년 창건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화엄사 창건에는 신라 황룡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엄사 창건주 영기조사가 백지묵서 화엄경 발언문에 나온 황룡사의 비의상계 인물로 자장스님 계열의 화엄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연기조사에 대한 기록들을 봤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기록한 연기도 한자가 이연기예요. 신라 하대에 이분으로 거의 비정을 하고 있는 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의 연결점이 뭐냐면 전부 황룡사다. 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공양인물상의 왼손 지물이 그동안 알려진 보주나 향로가 아닌 찻잔이라는 주장도 처음 제기됐습니다. 우리 차의 시베지가 어디인지 결론 내지 못했지만 차의 기원과 함께 화엄사 문화유산에 관한 흥미로운 퍼즐을 처음 맞춰봤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10년마다 시행되는 승려 분한 신고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기 2564년 승려 정기 분한 신고 3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조계종 스님은 분한 신고서를 비롯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각 제적 교구본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분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말소되며 올해부터는 승려복지법에 따라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제출 후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